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계련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상임 대표님, 공동대표님, 상임 고문님 모시고 우리 정계련의 앞으로의 향후 정치권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좌담회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신 분들 본인 소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정 회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치개혁 부산연합의 상임 대표인 강도영입니다. 정계련이 출범한 지가 벌써 근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또 1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모님들이 쉬지도 못하고 또 오늘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교육계에 평생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동아고등학교 교장과 동아중 교감을 오래 하고 또 부산교총 회장을 하고 있고 지금은 재임교원들 모임 학교 발화실 저는 연합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계에 있으면서 제가 이 시민단체 활동에 관여를 하게 된 것은 우리 또 병조총회는 강도영 회장님이라든가 나영순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또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개선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 이렇게 우리가 침묵을 하다가는 대한민국 자체 사회주의로 갈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시민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해서 이 잘못돼가는 이 정치를 또 시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이 시민단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개혁 부산연합 상임고문이면서 신창요양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권영란입니다. 신창 한의원을 한 40년 운영하였고 대한여한의사 회장과 부산시 여성단체협의 회장, 부산시 구군여성단체 창립회장, 부산시민 사회총연합 상임 대표, 인성교육본 국민실천연합회 부산 대표 등 여러 가지 시민 사회 활동을 많이 했고 시민운동과 더불어 여성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권영란 회장님 뭐 프로필 너무 다양해서 기가 죽어가지고 예, 뭐 이렇게 다대포까지 오신다고 감사하고요. 나라가 잘못 가는 걸 막아야 되겠다 하는 순수한 열정 때문에 거리에 나서게 됐는데 목사가 거리에 나서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길거리 집회, 여러 가지 보수파에 대한 일들을 현장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정계련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탈북민 예편교를 담임하고 있는 나영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사무총장 최태일이라고 합니다. 네, 부산 수영구 한가족 요양병원전 이사장 한선심입니다. 우리 공동대표 이야기. 네. 반갑습니다. 정치개혁연합의 공대표로 맡고 있는 최일천입니다. 저는 안보와 통일문제관에서 지금 한 30년 이상 방정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 통일부에 부산회장을 갖다가 선거를 해가지고 9분당수에서 18년간 장기 집권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국민훈장, 목령장, 동백장을 받았고 그리고 안보문제관에서는 제 군대 생활 때 육군 중위 때 월남전에 참전했고 전후방 각지에서 근무를 하다가 마지막에 특전사 5공수 예단에 지휘관으로 대장으로 다가 대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를 수호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정치개혁연합에 제가 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 고문님, 상임 대표님 좀 잘 지도해 주시고 잘 알게 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좌담회식으로 할 건데 네. 자유롭게 네. 토론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단 질문을 먼저 던지면은 먼저 말씀하실 분 자유롭게 먼저 하시도 되는데요. 맨 먼저 이제 할 거는 우리 정치권과 우리 시민단체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 것인가. 저희가 이제 정치개혁 부산연합이라는 시민단체로 지금 출범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 건지 그쪽에 많은 경험 갖고 계신 우리 조금씩 고모님 말씀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했더니 지금 우리 보수의 가장 취약점이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서울의 경우에 만 하더라도 이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박원순 그 서울시장 전 시장 시절에 보니까 서울의 시민단체가 그 1433곳에서 3339곳으로 자기 임기 중에 2.3배가 증가됐어요. 또 이 그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원래 시민단체 출신 시장이다 보니까 그 시민단체 육성에 굉장히 신경 많이 써서 지나칠 정도로 2016년에는 시민단체 공모사업에 641억 원을 투자를 시켰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무려 2,353억 원을 시민단체에다가 지원을. 그래서 박원순 시장 시절에 3,339곳의 시민단체 소속에 그 묵고 사는 사람이 30만 정도 된다는 거예요. 30만. 그러니까 우리 보수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좌파 세력들의 경우는 응징도 대단한데요. 활동도 대단하거든요. 30만 정도 되는 그런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니까 이 서울 같은 데라든가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보수 세력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지만도 시민단체 육성에 소홀히 해서는 정권을 갖다가 다시 되찾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 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건전한 시민단체 육성에 보수 세력에서 시향이 된다 하면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개혁 부산연합으로 통합해가지고 지난 총선 때는 그때 나영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공동대표로 있었는데 그때 그 18개 성구를 찾아다니면서 후보들한테 정말 우리가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중앙당에서는 상당하게 뭐 이렇게 잘 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뽑아나는 그 국회의원들도 뭐 조선 중에서도 벌써 뭐 잘 못 뽑아놨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막 어제 저녁에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러고 있어도 좌우간 국민의힘이 지탄을 받아도 우리 정치개혁 부산연합은 어쨌든 간에 우파를 통합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데서 우리 정치개혁 부산연합의 그 상임 고문님들하고 또 임원단에서 우리 임원단 전체가 이번에 그 두 번 회의를 했는데 상당 한 60여 명이 아주 착실하게 잘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자유사회연구소도 박사님들이 한 10분 이상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고 이래서 앞으로는 정치권하고 상당한 좋은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좌파 시민 단체는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정치권에 다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는 시민 단체와 정치권이 한 몸처럼 연대하고 있지만 우파는 지금 정치권과 시민 단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파도 정치권과 시민 단체가 함께 가는 방향으로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파에서는 우파 시민 단체에서는 정치 신인들을 많이 발굴시켜서 훈련시켜서 정치권으로 많이 진출하게끔 우리 정치개혁연합이 큰 역할을 하고 이거를 위해서 최대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하신 분들은 숫자와 또 중요성을 말씀을 또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시민단체가 또 이게 양날의 검처럼 지원을 또 받다 보면 할 말을 못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어용이 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민단체의 자생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원이 협의내고 자생력이 없으면 일종의 감전단체처럼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나 그렇게 했던 이유는 선거에 어떤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여론 조성해서 그래도 않는 것이지, 엄격히 말해서는 시민단체로서 제도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재정 지원보다도 정치권에서 시민단체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무겁게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정치권의 사람들이 뭐 시민단체에 대해서 아주 뭐 약본다든지 누가 그래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 돼버리면 이게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단체가 자체로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지원 안 받아가도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내서 그래야 힘이 있는 거죠. 나중에 지원되는 것은 오히려 뭐 회원을 육성하는 교육이나 투명하게 그런 사용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거보다는 자체 우리가 결속력과 또 우리가 좋은 회원들을 확보해서 또 교육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 목사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시민단체를 하더라도 민주당 좌파 세력과 같이 뭐 영업을 한다든가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기울이게 되면 순수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전에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TTL 총장이 운영하고 있는 그 사회 연구소는 상당히 저는 앞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몇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 정당하지는 않지만도 그리고 자기들이 우호 세력을 갖다가 확보하는 데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자기들한테 열심히 해주는 그런 또 사람들에게 정계 진출의 기회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수 쪽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인식할 뿐만 아니고 인재 양성에도 아주 소홀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정당의 경우에는 이 정치 후속 세대 양성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 국무장관도 하고 대선 후보도 힐러리 같은 분도 대학 시절부터 정당 활동을 했고, 또 월남전 반대운동, 민권운동도 하고 이래가지고 민주당에 입당해가지고 유명 정치인으로 자기가 성장을 했거든요. 특히 그 유럽에서도 가장 시민 인재 양성이 잘 되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ABF라고 노동자 교육기관하고 봄메슈빅이라고 청년 정치학교가 있는데, 이 교육기관을 통해 가지고 정치 이념과 실물을 공부해서 정치인으로 성장해서 총리가 된 사람이 브란팅, 한손, 엘란데르, 팔메더 이런 5분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인재 양성소에서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특히 우리 국민의힘도 인재 양성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시민단체도 그런 많은 인재들을 갖다가 양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앞으로 보수가 좀 탄탄하게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살아갈 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문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시는데, 인재 양성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연구소에서 앞으로 좀 지원을 떠가지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정신교육이나 뭐 특별히로 활동을 있는 것 같으면은 가서 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무시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정치권에서 하면서 시민단체 은근히 좀 그런 거 싸워주기를 은하면서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참고하고 중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너무 인색하다 그 생각을 많이 했고요. 시민단체 활동이 우리가 많이 해야 될 역할이 많고 또 그게 발전해야 되고 앞으로 성인사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저도 이 동참해서 가능한 좀 열심히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와의 관계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원론적인 말씀을 이제 처음 해주신 걸로 보고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닥칠 선거에 우리 정계련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말씀들 좀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 그럼 시민단체들 했는데 좌파 시민단체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좌파들도 그래 지원도 많이 하니 뭐 서울만 하는 게 아니고 박원순이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도 오거도에도 많이 했어요. 시민단체들한테 좌파들한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한수진 이사장님이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우리 보수단체, 시민단체에 대해서 좀 가소평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런 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수 시민단체들이 좌파 시민단체에 비하면 응집력이라든가 그 열정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부산시장 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정치권에서 우리 시민단체 보는 시각을 좀 바꾸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시민단체 보수 시민단체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또 우리 선거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시민단체다 하는 그런 각인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볼 때 정말 고생도 하고 열심히 해주거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최선의 노력을 하고 분발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힘을 기르는 게 세를 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의 경우는 선거하고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 시민단체들이 자기들이 필요하다는 것 되면 우리가 나서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고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력을 갖다가 확장시키는 것이 가장 급수무가 아니겠느냐. 그 세력을 확장하는 그 또 방법도 있어도 제가 볼 때는 그 국민의힘 진성당원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우리 그 지역구에 대충 한번 물어보니까 진성당원이 한 얼마쯤 되느냐 이러니까 한 2,000명 전후 되는 것 같아요. 각 18개 지역구에 2,000명 전후인데 평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500명 정도만 확보하더라도 나중에 자기들이 경선할 때 당락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산시장 선거 끝나고 나게 되면 좀 그 우리 회원수 확보와 특히 지금 그 국민의힘 진성당원 회비가 월 1,000원입니다. 1,000원. 그러니까 그는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를 많이 늘리고 두 번째는 정치 희망생들을 갖다가 또 우리 여기에 포진시키 가지고 그래 하면 우리 정치권이 우리 시민단체 보는 그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연세가 좀 다 많으시거든요. 근데 요즘 또 특히 코로나 비대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SNS 활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담회 이런 것도 좀 뭐 이렇게 짧게 좀 재밌게 그렇게 해가지고 좀 뭡니까 관심도 있는 그런 누구나 봐서 좀 재밌다 하는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좀 연구를 해서 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는 또 지금 다른 것도 지금 당원 늘리자 그거 참 좋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 한선실 우리 이사장님 말씀이 정말 공감하고 이번 내년에 지금 4월 7일 보궐선거가 단순한 부산을 발전시킬 지도자가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선거는 내년 3월 9일에 대선의 전초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경과가 내년 도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좌파들은 응집력이 있는데 우리는 응집력하고 성의가 많이 부족합니다. 4월 7일이 또 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투표에 사실 참가하는가가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보수는 뭐 여론조사 나오면 그렇다고 여론은 찍고 선거에는 뭐 바쁘고 또 직장 생활이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기권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투표에 뭐 저기 여론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전에도 서울에도 뒤바뀐 경우를 많이 봤죠. 여론에서는 앞섰는데 실제 딱 바뀌어 있는 걸 이런 그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도 갖고 긴장감을 갖고 많이 이제 선거에 저게 그날 보궐선거에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기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위에 많이 독려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궐선거의 우리 시민단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은 표의 사각지대 엄청겨보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리는 이제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는 회원 확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우리 최 총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년 대통령 선거도 뭐 중요하게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즉 말하자면 이제 시장, 또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그리고 교육감, 이 출마할 사람을 정계련의 정치개혁에 있는 간부들 중에서 대부분의 우리 정계련에 있는 간부들 선두에 나서 가지고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그 지금 현재 18지구당 위원장, 국회의원 15명하고 3명의 지구당 위원장하고 18분한테 지금 우리 조금식 고모님하고 지금 거래는 고모님들하고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당에 있는 월급 주는 상주하고 있는 보좌관은 우리 정치개혁에 당원을 가지고 이제 우리 정계련에 소속되어 있는 후보를 꼭 공천 받도록 그 역할을 갖다가 저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고모님들하고 저하고 대표들하고 세 분의 대표님들하고 우리가 꼭 내년에 지방선거 6월달에 지방선거에는 우리 정계련에 나와가는 후보가 다 공천 받도록 당선되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정치인들은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면 우리가 굳이 맞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오히려 손을 내미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정치의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젊은 세대들 또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 갖다가 우리가 많이 영입을 해가지고 다음 내년 지자체 선거 때 구청장 후보도 내고 시의원 후보도 내고 또 구의원 후보도 내고 시의원 후보도 내고 이래가지고 우리하고 관계되는 그런 인사들이 대거 당선이 되면 자연히 우리 정계련의 유성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한 할 거고 지금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의 선거는 단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일종의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고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명운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부산시장, 서울시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내년 대선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또 저희 교육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는 또 교육감에 관심이 많은데 저하고 나윤수 목사님하고요 몇 년 전에 보수 단일화에 굉장히 또 우리가 시계를 많이 썼습니다. 활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상 자체가 이 판이 너무 기울어지다 보니까 단일화는 성공을 했는데 교육감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는 부산시장 선거보다도 오히려 더 비중이 큰 것이 교육감 선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교육감 선거를 예사롭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감 선거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우리 정치 판도를 보게 되면 젊은 세대들은 거의 진보 좌파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좌파 교육감이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14명이 진보 좌파 교육감입니다.
이 교육감들이 시험을 애들한테 세뇌를 시키거든요. 그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잘못했다. 오히려 우리나라를 갖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와 또 경제적인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만들어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랑 이승만 박사를 비하를 시킨 거지. 그 반면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매화를 시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뇌된 그 애들이 전부 다 진보 좌파로 흘러가 버렸거든요. 그 교육을 좌파 교육감들이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조금 전 우리 고문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독일에 있는 장군이 그 나라 성패, 그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장군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현실볼 같으면은 김대중 정부 때 정조조가 거의 됐거든요. 설립이 됐는데 지금 학교 교육 시키는 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볼 같으면 초등학교 할 것 없이 인연 교육이 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뭐 중령 장령들도 그 정신을 얽혀가지고 지금 인연적으로 더 틀리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교육감 선정하는 문제는 그걸 심사숙고해가지고 좋은 분 뽑아요. 자유롭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각자 의견 뭐 말씀하신 좋은 거고요. 이제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지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내년 대통령 선거 여기서 이제 우파가 만약 또다시 치면은 저는 뭐 우리 대한민국 끝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 때 대선이 이제 1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는 저는 따로 할 게 아니라 뭔가 학교에 연계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내년 대선을 어떻게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지 대통령 후보도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지 이런 말씀들 좀 자유롭게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대성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년 대선에 우리가 만일에 다시 정권을 내주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상당한 그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칫 남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국내 직면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가의 명운에 관계되기 때문에 내년 대통령 반드시 우리 보수 쪽에서 정권을 창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걱정이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전국 중앙위원을 또 맡고 있고 이러는데 이 비대위 체제가 이 오래가는 데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비대위라는 것은 비상체제 몇 개월 정도 여러 가지 안에 내부 수습을 하고 새로운 대선 당 대표를 뽑게 하는 그런 가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1년 가까운 그런 기간 동안에 비대위원장을 갖다가 김종인 비대위는 맡고 있고 또 지금 떠도는 소문에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 이기면 자기 공으로 생각해가지고 또 하나씩 당 대표를 한다는 그런 또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정권을 창출할 수가 없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5번 비례대표를 하면서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하면서 정체성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다시 우리가 그 당 대표를 갖다가 뽑는다 하면 나는 볼 때 우리 보수가 상당히 나는 전망이 밝지 못하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선거 끝나고 나면 바로 한 5월경에 당 대표 선출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당 대표를 정말 잘 뽑아야 되겠다. 저는 당 대표 가장 큰 덕목이 우리 보수의 정체성을 살릴 수가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히 신봉을 하고 또 보수에 흩어져 있는 이 보수를 갖다가 통합시키는 그런 인물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개파라든가 그런 데 치우지 않고 모든 세력을 갖다가
용함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는 당 대표도 적격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이 끝나고 나면 우리 정계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뜻이 맞는 그런 오시를 결집을 해가지고 우리 보수 정당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당 대표를 뽑아야 되고,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현재 우리 보수에서 거론되는 후보 중에서는 그렇게 두드릴 인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여를 했다 해가지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정의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 또 차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전 검찰총장이든 안철수 뭐든 누구든지 많은 사람들 갖다가 우리가 영입을 해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그것을 가장 국민들의 희망을 받고 지지를 받는 그런 후보를 대통령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봅니다. 그 내년 대선은 우리 최 총장도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우파 진영뿐만 아니라 중도 좌파 이탈 세력까지 연대하는 그런 자유 대연대 전략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파 가치가 확산을 해서 강도면 대중적 지지를 받는 사람들을 다 모아야 됩니다. 그래 안철수 그분도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져가지고 그분이 윤석열 총장하고도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좌우간 다 안철수고 윤석열이고 홍준표고 김문수고 다 들어와서 그 당 대표 경선을 갖다가 김무수에도 당 대표 하고 싶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는 제 생각은 똑같아. 대통령 후보는 그 아까 말하던 뭐 홍준표가 됐든 안철수가 됐든 윤석열이가 됐든 그분들, 하지만 정규재 씨도 들어오라 해가지고 그분도 대통령 후보로 경선하라 아니라 그래가지고 경선반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경선을 하면은 내년 대통령 선거는 틀림없이 우리 우파가 가져 안 오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개혁 부산연합은 서울에 있는 우리 정치개혁연합도 또 있습니다. 그 뭐 서경석 목사라든지 우리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정강호 목사든지 이런 진영들하고 연대를 해서 좌우간 당선 확률이 가능한 사람을 정말 진짜 우파를 대통령을 시기야. 내가 중앙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못 갔는데 갔으면은 제가 김종인을 몇 살에 잡고 내가 부산 정치개혁 부산연합이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네, 자신이. 거기다 이제 얘기가 좀 다 그러네. 당대표 잘 뽑아야 되고, 네, 당대표 잘 그다음에 뽑아야 되고. 당대표를 대통령 후보 잘 뽑으려면은 뽑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주 보수하고 중도 세력이 이제 아주 반문재인 쪽 사람 다 끌어들여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 홍준표고 뭐고 다 해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우리가 당 대표를 딱 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우리 뽑으면 되거든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도 보수는 자기 주장들이 강하기 때문에 뭐가 의견이 단합이 잘 안 돼요. 뭐 하면 항상,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나오면 진보는 막 싸우다가도 상대편이 딱 나오면 똘똘똘 뭉쳐서 다 대처를 하거든요. 근데 보수는 이 특징이 뭐 사람이 나오면 내부 총질을 합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총질을 하거든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는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의 그런 거라면 우리들이 다 막아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니다 하고 우리가 보호해줘서 내부 총질 절대 없게 해서 항상 요번에 선거에 지면 아까 말했잖아, 뭐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바로 돼버립니다. 그거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의 미래는 정말 암울하거든요. 그리고 고려 연방제도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살아야 될지, 우리나라를 떠나야 될지, 이민을 가야 될지,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정계연이 정치개혁
부산연합 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참 좋은 얘기거든요. 네. 이걸 바꿀 수 있는 단체가 우리 단체니까 네, 네, 요번 그렇습니다. 계기로 해서 결집해서 모두 다 얘기되니까 다 거의 이렇게 종합이 되네요. 얼마 전에 국제신부에서 자기 당 대표 후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1위가 조영 전 대표를 하다 보니까 인지가 높으니까 14.몇%고 1위고 조영태 의원이 이번이. 11점 몇 이등이. 2위고 그다음 서경수 시장이 8.5%, 네. 그다음에 정진석 의원이 7.2%, 또 김무성 의원도 뭐 7%가 넘어가 네, 있다고. 김우진 나올라 그러니까 경상남도 윤명석 부산 의원이 3.6%. 경일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부산에 부산 연고가 있는 사람이 조영태 의원, 서병수 의원, 그 김무성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이 표가 분산된데도 11점 몇 프로 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일화만 돼버리면 네. 상당히 우리 부산 출신의 당 대표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좀 생각을. 그래서 우리 요게 그 지금 뭐 또 이번에 시장 내일 모레 하고 나면은 또 1년 있다가 또 시장 선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제 교육감은 뭐 우리 교육감 나오실 분들이 지금 벌써 우리 단체에 지금 상임 고문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와셨다 입니다. 구청장 16분 중에서도 지금 해운대도 지금 우리 지금 해운대 지부장 맡은 분도 구청장 출마 확실하게 한다 하고 여기도 지금 부분 다 출마하면 되고 네. 그래서 우리 구청장 16사람을 다 우리 단체에서 다 차지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고 시의원 이거 47명 다 우리가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의원도 181명 이래서 236명만 다 우리가 쓰면은 이거 확실한 단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사회연구소 우리 사무총장 역할이 지금 크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사회연구소가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면 되거든요, 우리가. 네. 예, 그래서 이 가능성,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가지고 해야 되지. 뭐 이래 우리가 우리 단체가 뭐 눈치만 보는 그런 단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이제 뭐 자유롭게 이제 뭐 말씀하시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현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고 어쨌든 이제 선에서 어떤 우파가 뭐 깊이 고뇌는 이겨야 되는데 이제 저희 정계는 이제 어떤 이제 적극적인 역할을 아마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조금씩 고모님이나 나영수 목사님 또 뭐 우리 단체가 정치권에서 봤을 때 뭔가 우리에게 좀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겠다. 우리 단체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정계련의 힘을 정치권에서 무시하지 않고 부산의 우파 시민단체 중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힘을 정치권에서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시민한 단체가 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어떤 말씀들 좀 한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우리 황선신 이사장님이나 또 권영록 장님 같은 경우는 꿈을 가지고 계시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단체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회원수 확보하고 특히 정치에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연구하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자연히 자기 시력들이 있으니까, 자기 지지실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이 사화 쪽에도 저 시의원 후보들, 구의원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적게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을 자기를 시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영입하게 되면 자연히 우리 단체 힘이 파워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급선무고, 그다음에 저는 우리 제대로 중요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회연구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나는 그 역사적으로 역사를 제가 부정을 좀 했는데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수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인능적으로 그런 뭉치는 그런 소수가 역사를 바꾸거든요. 1917년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도 그렇고 또 이성계 조선 건국 같은 것도 보면
조준모, 정도전, 배릉령 이런 몇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승계를 장모들 왕을 모시자. 그래서 이제 고려를 전부 신경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잘못되어 있는 대한민국 또 우리 보수 이런 좀 바르게 뜯어 고치는데 좀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운동할 적에는 뭐참 어설프게 그냥 뜻 있는 사람들 오면은 뭐 함께 해서 그냥 했는데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된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좋은 회원들을 좀 확보하고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포럼이나 세미나들도 병행해서 물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기 지방만 감싼다는 얘기 들으면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의 어떤 형평성이 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연하게 긍정적으로 우리 강의장 말씀과 충분히 이해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의 SNS를 통해서 나가고 하니까 그러면 그 단체 있는 사람들은 다 내주고 아닌 사람은 아이들이 돼버리면 혹시라도 오해를 살 수 있지 않겠나. 우리 단체에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단체에 예. 들어오거든요. 예. 그건 염려하지 마요. 그래서 제 말씀은 그건 동의하는데 검증이 좀 필요하다. 예, 검증하지. 그런 검증을 해. 그래. 그래야지 검증도 없이 무조건 단답해버리면 네. 우리 단체에 대한 서기가 되니까 뭐 우리 앞에 자유사회부에서 이제 검증하고 많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정치권 지망생들이 나올 수 있는 발판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데 좀 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그 뭡니까 공공의 의에 대한 공공에 대한 것들을 심어주고 그분들을 동의하고 하면 얼마든지 전을 해주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 목사님하고 우리 최태일 사무총장하고 저하고 처음 이제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부산시청 앞에서 성행석 목사님이 처음 와서 지원해주고 이래갖고 자민촌 자유민주 총연합회가 출범했을 때 그 기억이 나는데 첫 모임을 할 때 그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정치개혁에 협의를 이렇게 그 국회의원 검증단을 하면서 최태일 대표가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뭐이고 금융결제원에다가 한 달에 내는 돈이 48,000원 두 개 44,000원 44,000원 88,000원을 지금 우리가 그 회비를 내면서 우리 회원을 받고 있는데 300 몇십 명 됐지 300 몇십 명 됐는데 지금 100명이 있어가지고 회비가 들어오는데 요즘도 그래도 그냥 뭐 한 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국회의원 출마했던 분이 우리 요 회원으로 요 지부장을 좀 시켜달라 이런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회비도 내고 그랬습니다. 제부터도 좀 회비 좀 내고 그래가지고 찬조 좀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좀 찬조도 좀 받고 이래갖고 좀 이 재정이 좀 튼튼해가지고 뭐 이런 자관 여기 또 교육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대통령 선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선거를 연거푸 지금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그래도 좀 단일화를 좀 잘 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안 되겠다. 정말 이 단일화에 돼야 되겠다 하는 그 염원으로 서울에도 단일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지금 코앞에 나가는 선거의 승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당 대표를 잘 뽑아야지 대통령도 잘 뽑을 수 있습니다. 차례차례 선거가 많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10일 날 11일 있으면은 선거, 4월 7일 선거, 당 대표 조만간에 선거 있습니다. 당 대표 선거, 당 대표를 잘 뽑으면은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멋진 후보를 또 힘을 모아서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분이 통합적인 정신으로 하면은 또 좋은 후보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거가 지금 코앞에 있는 선거부터 일단 승리해서 우리 목표를 이루고 그 다음에 당대표 우리가 원하는 당대표 그 다음에 이루어내고 그러면은 또
멋진 또 저기 대통령 후보가 또 탄생해서 그분을 또 우리가 다 꼭 대통령으로 또 대통령을 만들고 그러면은 우리가 시민단체로서의 아주 자긍심도 생기고 정말 또 다른 정치권에서 보는 눈도 틀려지리라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강도영 회장님 위시해서 지금 수년째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막바지 오는 선거에 이제 결과물들이 좀 좋게 날 수 있도록 서로 빨리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모님께서 또 대표 회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참고적인 사항인데 정계현 단체를 갖다 힘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회원을 갖다 이제 합하는 데 조언을 두고 두 번째 조직을 강화하고 다음 세 번째는 각종 행사도 하면서 세미나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 기획을 한번 해주시고 다음 교육 훈련은 뭐 우리 중영께서 뭐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직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개혁연합회가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할 수 있는 여러 홍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 우리 회장께서 전력학교 문제 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 간부들은 또 뭐 찬조도 하겠지만은 앞으로 또 독재가 있는 것 같아 발굴해가지고 서로가 또 그걸 뭐 좋은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단체를 제가 이렇게 조금 많이 참가했지만 이 단체는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이 한 7명 되는데 참 일당 백인 분들로 다 모셔 있는데 어느 단체들이 토론하면 꼭 한 사람 뺐다 한 사람이 시끄럽게 하고 이런데 여기서 오늘 토론하면 제가 마음 뿌듯한 거는 너무나 사람들이 한 길로 가고 있고 남을 배려하고 좋은 이런 분위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어떤 행사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도 또 그래요. 그러면 올류 혁명도 5명이 우리 전국을 다 그 5명이 그런 혁명을 일으켰듯이 우리도 이제 오늘 보니 정말 분위기가 좋고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사회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다 존경받고 그리고 일당 백인분은 다 모여 있어서 참 가슴 뿌듯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마음을 모아가면서 자꾸만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 단체가 발전이 잘 될 것 같고 많이 흐뭇하네요. 저는 흐뭇하다는 거로 인사해 주십니다. 그럼 오늘 뭐 장시간 말씀하셨고 뭐 하여튼 참 반갑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또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다음 조금 더 보완하고 이렇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